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오실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가 사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업을 갖는데, 하나는 자기 직업을 운영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기업체라든지 타인의 직업에 내가 종사하는 그 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영업이라고 하고 하나는 직장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직장인들은 모두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용어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늘어나서 60대까지도 가는데 제 친구들 보니까 일단은 제일 정년퇴직이 한국 사회에서 기른 게 교수님들이시더라고요. 65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거의 다 정년퇴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이 자칫 잘못하면 인생퇴직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부분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운명을 보게 되는 말입니다. 자영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타고난 부분들인데요. 아마 성격적 소양 문제일 것입니다. 또 습관도 문제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개인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직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게 더 타고나는 거냐 이렇게 하게 되는데 타고나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이 안 맞는 분이 직장 생활을 하려면 힘들겠고 자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패의 확률들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직장을 오늘날은 훨씬 더 찾아가기가 좋은데 요즘 라떼는이라고 하는 그 용어들이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 보면 IMF 때 친구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직업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희는 격동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가지고 많이 갔고요. 그 뒤에 우리 국민들, 우리 후 세대들은 어느 직장이 제일 안전하냐 그래가지고 한때는 공무원을 철밥통이다 이렇게 해갖고 엄청나게 선호를 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MZ 세대들은 또 이 철밥통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건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정년퇴직이든 은퇴라고 하는 용어에 다 걸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을 보는데 이제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분들은 하나는 은퇴 또 정년퇴직이 오기 전에 준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그렇지 않고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오로지 나는 이 직장에 뼈를 묻겠다 그러면서 회식할 때마다 그냥 앞에서 구호도 외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IMF 때 보니까 주로 잘려서 나오는 분들이 준비를 안 하고 그 직장을 위해서 뼈를 묻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온 걸로 제가 데리고 있었던 분들이 9명 정도 됐는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개발에서 소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 뭐 전부 다 올해로, 지난해로 그 공식적인 사회에서는 은퇴를 했습니다. 65세 정년으로. 마지막 교수님들이신데 그리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해가면서 굉장히 부럽게, 재밌게, 보람있게 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참 현명하고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법원님들 불러서 뭐 할 거냐, 뭐라도 해라, 이렇게 하면 스님, 제가 과거에 어떤 직장에 다녔고 어떤 지위에 있었는데 그걸 그 밑에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건 아무 필요 없다. 그게 뭔 의미를 갖느냐.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1997년도에 제가 이제 논산에서 이제 사찰을 짓고 있다 보니까 세상 정부하고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에 경영대학원 교육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앞으로 15년 후면은 남자는 3명 중에 1명이 90을 넘길 것이고 여자는 3명 중에 2명을 90을 넘기는 시대가 온다. 100세 시대가 온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2012년도였는데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교수님 말씀이 미국의 90대 노인들, 90살 먹은 노인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55에서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이렇게 오래 살 줄을 알았다면 뭔가 시작했을 텐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90대 노인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90대 노인 되면 그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일찍 법문할 때 일을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제가 뭐 경제학과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90살까지 뭐 하고 놀 거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은퇴하는 분들한테 전부 다 너는 어느 쪽으로 가서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제2 인생을 사는데도 제가 코치를 합니다. 그건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그거를 일러주니까 그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수입이. 고등학교 서무과장을 정년퇴직하신 분한테 가서 우리 법우님은 생기기도 잘 생기고 키도 환출하고 멋지니까 가서 어디 경비원이라도 하면 정말 잘해갔다고, 뭐 경비원을 낮춰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3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면 잘 맞겠다 그랬더니 스님 내가 몇 급으로 정년퇴직했는데 그러길래 그건 지나가면 필요 없는 거야. 그랬는데 한 15년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여름에 절에 왔어요. 우리 무슨 선생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그랬더니 75세 벌써? 그랬더니 벌써라니요. 근데 절에를 자주 못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절에 오면 불전이라도 놓아야 되고 차 운행해야 되고, 그때 제2의 직업을 가졌다면 작은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 뭐 고급 군인을 하다가 나와서 하여튼 농사를 지어가면서 수입을 하고 너무 멋지게 사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뭘 했던가 하는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건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은퇴자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안심정사에서 특강을 해드리려고 해요. 불교에서 보는 정년퇴직은 어떤 것이고 생로병사에서 늙음은 무엇인가, 이것도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그러면 다음 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너무 멋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퇴자들을 위해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기 전에 그 한 가지 꼭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년하게 되면 그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잖아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정년퇴직하고 그때만 해도 그 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에 받는 분들이 대부분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 육군 훈련소에서 그 30몇 년간 헌병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있는데 제대하고 나서 한 6개월 됐나요? 근데 빈털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친척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친척한테 한 방에 탁 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한테 그 안 털리는 방법이 뭐냐 물었더니 사회를 아는 거래요. 그래서 사회를 알려면 뭐가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 그 당시는 그 택시 기사가 사회 물정을 하는데 제일 그 빠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도 봤고 또 한 분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극구 말렸더니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이제 한 번에 그 연금을 다 받아가지고 그 서울에 그 집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원룸을 짓고 이렇게 갖고 노후를 그 든든하게 잘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그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경제 교육하고 돈에 대한 교육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교 사회에서는 돈은 소인배들이나 다루는 것이고 뭐 그런 걸 그 연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얘기하는 것은 소인배들이 하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경제관념이라든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그 굉장히 그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BBS에서 그 부처님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한 번은 그 정리를 해서 그 강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그 노후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금액이라도 쪼개서 잘 포트폴리오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수입원을 다양화를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사는데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은퇴자라고 하는 요즘은 뭐 미리 다 교육을 시켜서도 내보내고 하는데 그 어떤 평생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는 허탈감, 그보다 우리가 좀 더 상위 개념의 그 목표 이런 것을 안 세우고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그 마음의 허탈감이 더 강하고 상실감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금생만 잘 살 게 아니라 다음 생도 잘 사는 방법으로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정년퇴직하면서 또 은퇴를 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야 될 거예요. 하나는 남은 기간. 그 제가 늘 농담을 하는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그러면 앞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더 살아야 된다. 뭐 하고 살 거냐? 이거 꼭 고민을 해라. 이렇게 그 충고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현실인데도 그 어떤 상실감, 또 좌절감, 허망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미처 캐치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심기일전 한번 하시고 다시 생각을 바꿔서 만약에 내가 120살까지 산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반드시 이건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다 보면 당연히 올 수 있는 질병 중에 최고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치매.
전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진짜 재밌대요. 왜 재밌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물론 뭐 랩실 있었지만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그 세계 명강사들의 그 좋은 그 교육을 맘 놓고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치매 예방도 되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직장 제 1기의 직장이 끝난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아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경륜과 재능을 보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경제적 창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경제적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주어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갖고 착각을 해가면서 저는 나머지 인생 봉사하고 살래요. 그럼 제가 그냥 뭐 먹고? 못 먹고라고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못 먹고 쌀값 싸니까 쌀만 먹으면 사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든 크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어떤 부분에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인생 살면서 여태까지는 전부 다 화이트 칼라라고 그래서 펜대를 잡는 위주의 사회가 됐는데 이미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이 그 의사와 변호사의 수입보다 배관공 수입이 더 많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국도 똑같이 그 사회가 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많은 은퇴한 분들, 정년퇴직한 분들이 배관공도 배우고 전기도 배우고 그냥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걸 이제는 수입을 잡아가면서 또 국가에서 그 취업 재교육을 시켜주니까 이리 좋은 기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20살까지 산다라고 볼 때 나는 뭐 하고 살 건가? 이런 걸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 인생이 새로운 국면이 열릴 거예요.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새로운 심기일전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늙은이는 마음이 늙은이가 진짜 늙은이에요. 육신은 어차피 생로병사의 굴레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늙어갑니다. 언젠가 우리 육체의 기능이 마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마음에서 먼저 포기하고 마음에서 먼저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업이란 무엇인가 보니까 세계의 인류 역사상 100만장자 미화로 10만 불 이상의 부자를 제일 많이 만들어준 분이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분인데 맥도날드 체인점 만드는 분이시더라고요. 맥도날드 체인점 그때 무슨 주스기 팔러 갔다가 맥도날드 형제가 햄버거하고 감자튀김 하는 데를 가서 보고 나서 줄 서서 먹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어보니까 감자튀김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맥도날드 형제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요거 세상에 만들어 보급하자. 그래갖고 설득을 해가지고 체인점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맥도날드 54세에 맥도날드 체인점을 만들어서 10만 불 이상의 부자를 인류 역사상 지구가 생기고 나서 최고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84세에 하여튼 타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30년 동안 너무 멋지게 한 거예요. 54세에 사업을 하려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정신이라든가 자유 경제가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전적으로 해요.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경륜과 재능, 지식을 가지고서 방황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취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륜과 지식, 재능 가지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본인의 인생을
넓게 못 보는 데서 그냥 그 과거에 가졌던 본인의 권위나 직위 요거에 매몰돼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누군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필요 없다고 그걸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그 행복해진다는 거를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대학 때 그 삼미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부회장을 지낸 서상록인가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그룹의 부회장을 하시다가 그 호텔에 가서 그 뭐 벨보이라고 하나요? 그 서빙하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 대기업의 대그룹의 부회장이 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냐. 현재 삶이 중요하지. 근데 몇 년 안 하고서 오히려 대기업 부회장보다 훨씬 더 그때는 이제 그 호텔에 가서 서빙을 할 용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라이브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아마 그 강연료가 더 훨씬 많았을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뭘 했던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자격지심이고 열등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에서부터 제 인생을 멋지게 시작한다는 마음만 가지면 외롭지도 않고 또 정말 많은 기회들이 수없이 다가올 거예요. 저는 제 전공하고 멀리 나와서 부처님 모시고 사는 게 제일 잘할 수 있고 즐거운 거였어요. 얼마 전에 의대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의대 졸업하자마자 평생 미국 가서 살다가 미국에서 세계적인 뭐 통증의학 전문가로 계시다가 한국의 그 통증의학을 전파하러 오셔가지고 대전에 모 병원에 계신 분인데 오셔서 잠깐 차 한잔 나누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경제학 전공하고 어떻게 부처님 모시고 사냐 그러길래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도 부처님 모시는 거고 제일 좋아하는 것도 부처님 모시는 거라서 나는 이 분야에서 틀림없이 독보적 존재가 될 거야 하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했는데 뭐 저는 다행히 정년퇴직이나 은퇴가 조금 없다고 할까요? 제가 건강 유지하고 하는 그 대신 저는 은퇴나 정년퇴직이 없는 대신에 그런 분들에게 나이가 오래되도록까지 좋은 상담으로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요. 제 인생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태까지 삶을 잘 돌아본다면 굉장히 멋있는 여태까지 상상을 못했던 좋은 기회로 멋지게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경륜이잖아요. 은퇴, 정년퇴직, 뭐 방구석 이런 단어가 아니라 더 활기차고 멋진 삶, 훨씬 더 행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삶. 전 늘 지금 저한테 이 나이에 뒷방으로 가라고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안타깝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방송에서 얼굴을 알려져서 신도님들도 간간히 찾아오고 또 그분들한테 내가 좋은 법문도 들려주고 또 좋은 신앙 체험도 알려주고 이럴 수 있는데 마음이 청춘인데 나이는 60대 후반으로 가지만 마음이 완전 청춘인데 뒷방으로 가라면 이것보다 서글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래서 앞으로 영어로 법문하고 중국어로 법문하고 일본어로 법문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겠다. 세외에 그 정도는 내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세우니까 뭐 몸이 목표를 이루게 하려고 이제 비상이 걸리더구만요. 게으르고 퍼지고 처지는 부분들이 그냥 새롭게 활기가 넘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쪼록 은퇴, 정년퇴직이 새로운
우리가 영어에서 졸업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라는 말로 졸업을 쓰는 것처럼 모든 게 졸업이라고 하는 원래 졸은 죽다 그런 뜻이거든요. 끝나다 그런 뜻이고 업이 모든 게 끝났다는 건데 졸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이렇게 그렇게 누가 사람 죽었을 때 졸하셨다 이렇게 졸 쓰잖아요. 죽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업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용어의 개념을 좀 바꾼다면 여러분들 인생 정말 멋질 거예요. 해보세요. 일단은 머뭇하게 되면 시간만 흘러가요. 이렇게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저지르라고 했다고 새로운 사업 저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요거를 그거부터 깨보서 잘 평탄 작업하는 게 필요해요. 고정관념, 선입관념, 여태까지 굳었던 사고방식 요거부터 잘 부드럽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뭐든지 딱딱하게 굳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걸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마음 상태,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고의 유연성, 그 중에서도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경륜을 통해서 작든 크든 간에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면밀히 지켜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은 제1의 인생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은퇴, 정년퇴직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가장 행복과 성취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사회에 선 영향력을 잘 미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마음도반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각 법우님, 예전에 스님께서 사례로 말씀해 주신 아이가 저희 아이입니다. 스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기도한 후 의대 합격 성취했습니다. 안심불학원 일기 장학금도 주셨습니다. 불보살님들의 위실력과 스님의 공력에 힘입어 너무나 큰 가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 우리 자비각 법우님 고맙습니다. 정말 기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법우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따님이 의대를 두 곳이나 합격을 해서 거기서 골라서 갔고 또 제1기 안심 장학생 장학금인데 그 뒤에 학교에서 또 전액 장학금으로 이렇게 받게 돼서 그런 부분들도 축하를 드리고요. 모쪼록 앞으로도 따님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살려주고 또 사회를 맑고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아 법우님, 스님 늘 감사합니다. 업에 대한 공부하다 보니 그동안 잘못한 것들을 참회하고 스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늘 좋은 법문 감사합니다. 법우님 정말 감사합니다. 불교가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현재에 주어진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인과를 믿고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법우님이 터득하셨으니까 앞으로 세세생생 우리 법우님은 행복과 성공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원박 법우님, 방송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스님의 법문에는 묘약이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묘약이지요. 스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이 대의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 성취, 또 안정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묘약을 느끼셨다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부처님 말씀 많이 들으시고 듣고 또 깊이 생각하고 현실에서 잘 적용해서 현실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코너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스님, 저희 집 강아지가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들, 딸 다 결혼시키고 둘이 사는 저희 부부에겐 자식처럼 귀하고 의지가 되는 아이였는데요. 집안에 텅 빈 것만 같고 보고 싶고 저도 남편도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 허전해하고 있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라도 올려주고 싶은데요. 어떤 기도를 올려주면 좋을까요? 그리고 평소 집에서도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그저 좋은 곳에 가게 해주시고 다음 생에는 인간 몸 받아서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불보살님들께 기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표를 쓰고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좋은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스님. 하여간 일단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우리보다 수명이 훨씬 짧죠. 그래서 이별할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올해 1분기 안에 반려동물들을 위한 특별 천도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 전주의 어느 법우님이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접수하고 밥도 먹고 또 이제 같이 21일간 지장보살 연부를 하는 사이에 강아지 반려견이 해탈하는 모습을 보았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헤어지는 건 언제든지 슬프죠. 그래서 저도 반려견이나 이런 걸 거의 키우지 못했는데 애착 가는 부분들이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현재 우리 법우님이 하고 계신 기도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막도를 축생은 사막도의 세계니까 이미 우리 법우님 집안에 와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삼선도로 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미 축생을 벗어나서 삼선도로 갔으니까 너무 슬퍼할 게 아니고 다음에 만나도 못 알아보겠지만 선연의 관계로 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보면 걔가 환생해서 어느 곳에 태어난 걸 묘법스님이 아셨더라고요. 근데 가서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만나도 전생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거든요. 모쪼록 축생의 몸을 벗고 삼선도로 우리 법우님들의 공덕으로 갔을 것이고 또 다음에 만날 때 좋은 인연으로 잘 만날 거예요. 지장경 많이 읽어주시고 지장보살 연불 많이 해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지난해 말에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치매도 있고 몸도 안 좋으셔서 여러 해 요양원에 계셨는데요. 몇 해 전 오래 하던 식당을 정리하면서 집으로 모셔와서 돌봐드렸습니다. 저도 남편도 이제는 나이가 제법 들었고 체력이 예전 같진 않아도 그래도 어머니 마지막 여생만큼은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시다 보내드리고 싶어서 결심을 했고 누워서 거동도 못하는 어머님을 보살피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지 100일이 지났는데 일주일에 2번씩 꿈에 나오십니다. 그동안 남편과 매일 금강경을 10독 이상씩 읽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잘못해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길에 불편이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한국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오늘날 한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그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법우님은 어머니에게 최상의 행복을 그 선사를 하셨네요. 일단은 감사드리고 또 부처님의 은혜 갚이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고요.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시신 앞에서 그 금강경을 3편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제가 사몽간에 아버님이 해탈 받으시는 모습을 봤는데, 꿈 종류가 어떻게 정확하게 그 아름다운 쪽인지 아름답지 않은 쪽인지 그 판단이 안 들어서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시어머니 모습이 아름다우시면 좋은 것이고 아름답지 않고 불편하시다고 하면 그 기도를 조금 더 세게 하든가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금강경 3편 읽고 해탈해서 사천왕천으로 가는 모습을 뵌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경우에 그 하여튼 법우님이 그 시어머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오신다면 지금 하시는 기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불편해 하신다면 지장경으로 한번 바꿔서 한 49독 정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체력도 안 되시고 연세 되시는데 그 시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모시고 가장 큰 행복을 선사하신 법우님께 감사드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장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대로만 하면 되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2019년도 기준 40%가 넘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하는 기사를 보고 결혼해야 할까, 아이 낳아야 할까 하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비혼 인구, 무자녀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